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오늘 찜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지수 모두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제가 어제 오늘이 이렇게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떨어지지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자세한 장마감 상황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합의 기대감과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에 상승했어요.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서 부양책 합의에 한 걸음 다가갔으며 21일에도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백악관의 비서실장도 양측이 합의를 위한 진전을 보였다고 언급했죠. 다만 여전히 견해차가 크며 갈 길이 멀다고도 덧붙였어요. 아니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니 뭘 기대한 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냥 대선 전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더나의 CEO가 개발 중인 백신의 3상 임상 중간 결과가 긍정적이면 미국 정부가 오는 12월 백신을 긴급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화이자에 이어서 연내 백신 상용화 기대감을 높여주는 소식이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확산세, 미국 대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4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2.45포인트 오른 2370.86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분봉상으로도 다소 안정적인 그래프를 그렸네요.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출렁거림이 있기는 한데요. 대신에 상승폭은 조금 더 컸죠. 0.29% 오른 824.6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수급 상황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며칠째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이 1,000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고요. 이거 진짜 반가운데 기관이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어요. 제가 어제 그만 좀 팔아 라고 소리친 거를 들었을까요? 순매수 규모는 무척 미미하지만 그래도 간만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부터 같이 볼게요.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네이버, 3위는 삼성 SDI, 4위는 SK바이오팜, 5위는 셀트리온입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까지 백신 기대감이 높아지며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이런 백신 관련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듯하네요. 코스닥 1위는 휴젤, 2위는 시젠, 3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4위는 동성 화인텍, 5위는 LG엘베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종목 짚고 갈게요. 우선 삼성 SDI. 오늘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0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여기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렇게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참여해서 배터리 기술력을 선보였어요. 삼성 SDI의 강점이라면 전고체 배터리겠죠. 타사에 비해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고 또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소재와 배터리셀에서 진행될 개발 로드맵을 공개하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였다고 하네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문제도 있고 또 LG화학의 배터리가 코나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기도 해서인지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들 삼성 SDI 위주로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휴젤인데요. 이미 싹스리에서 언급했던 종목이죠. 보톡스 제제인 레티보를 개발 그리고 생산 또 판매하고 있는데요. 3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이어졌고 레티보의 중국 승인 모멘텀까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20만 3천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메디톡스가 품목허가 취소 조치를 받고 있고 또 대웅제약과 소송도 진행 중이고 이런 노이즈 때문에 휴젤이 반사이익을 누렸거든요. 수출도 2분기 바닥을 확인한 뒤에 3분기부터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지난 15일 중국 의약품 심사평가센터의 허가 심사 목록에서 레티보가 제외됐어요. 국가의약품 감독관리국으로 이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이 20일 내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국 시판 허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외국인 순매수 탑순위에 자주 들어오는 종목이니까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같이 보시죠. 코스피 1위는 하나솔루션, 2위는 NC소프트,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KB금융, 5위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기관은 오늘도 은행주들 담았네요. 코스닥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는 HLB, 3위는 레고캠바이오, 4위는 골프존, 5위는 KMW입니다. 여기서도 두 종목 볼게요.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12일 싹3에서 설명드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력 제품은 트룩시마와 램시마 SC예요. 트룩시마는 혈액암 바이오 시밀러고요. 램시마 SC는 인플릭시맙 성분의 약물 중에 유일하게 피하 주사 제형입니다. 그러니까 피하 주사형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예요. 트룩시마는 현재 미국 시장 점유율 19.4%를 차지할 정도로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크고요. 램시마 SC가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 7월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추가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유럽 시장 확대를 앞두고 있거든요. 셀트리온은 이 제품이 2022년 연매출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라 기대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덕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수급 들어오는 것 같네요. 네, 다음은 골프존. 골프존은 오늘 겨울 테마로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년보다 빠른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찬 대륙 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 현상으로 기온 변화가 클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실내 스포츠가 더 인기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에 골프존 상승했고요. 또 난방 수요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는 한국가스공사, 난방 제품의 대표 기업인 파세코 일제히 올랐어요. 종목 같이 체크해두세요. 네, 다음으로 오늘장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과학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 운반에 필요한 극저온 백신 보관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대한과학이 초저온 냉동고를 생산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한과학의 초저온 냉동고는 영하 95도의 온도로 순간적으로 냉각시켜주는 장치고요. 영하 40도 정도의 일반 냉동고와는 비교될 수 없이 빠른 냉각 속도를 가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포나 혈청 등 고가의 시료들을 냉동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네, 다음 종목은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입니다. LNG선 대량 수주 기대감에 두 종목이 모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두 회사 모두 LNG 운반선 화물창의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데 쓰이는 보냉제를 생산하거든요. 그럼 LNG 운반선의 발주량은 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가? 달러 약세가 계속되면 외화 수주 선박의 가격이 높아져서 선주들은 선박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선박 발주를 늘리거든요. 그래서 한국 조선 3사의 LNG 운반선 수주량이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연료로 각광받고 있어서 또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LNG 운반선 수주 계약이 늘어나면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의 수주 잔량도 덩달아 늘어나겠죠?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는 듯하네요. 네, 다음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치료 목적용 식약처 사용 승인 소식에 급등했어요. 식약처는 오늘 리보세라닙에 대해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목적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같은 소식에 HLB 생명과학과 또 최대 주주인 HLB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은 오늘도 화이자 관련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화이자 백신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은 아니라서 제가 물음표를 붙였고요. 화이자는 안정성 검증 자료를 확보하는 시점인 다음 달 셋째 주에 미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죠. 연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백신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화이자 관련주 찾기에 굉장히 분주한데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은 없고요. KPX 생명과학은 국내 최초로 항생체 중간체 개발에 성공해 미국 화이자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서울제약은 한국 화이자제약과 필름제형의 완제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서 급등했고요. 제일약품도 한국 화이자제약과의 파트너십 부각되며 동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장 거래량 급증 종목. 오늘은 거래량 급증 종목 중에 살펴볼 만한 기업들이 많아서요. 따로 한 장 준비했어요. 제가 설명은 따로 안 드릴게요. 내용 화면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도 화면 통해서 잘 챙겨가세요. 네, 왠지 제가 소리를 치면 시장이 조금 알아듣고 말을 듣는 것 같아서 오늘도 제 염원을 담아 내일 시장 더 올라라! 이렇게 호통치면서 장마감 싹쓸이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약에 시장이 오르면 다 제 덕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